고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안개 낀 날, 나는 낮잠에 빠져 있었어. 잠자리에 들고 나서 몇 시간 후 누워있다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침대에서 바로 눈을 떴는데 정면에 부대에 있어야 할 친형이 빳빳이 서 있길래 뭐야, 형 휴가 나왔나? 피곤해 하고 별 관심 없어 하다가 다시 다음날까지 잠에 들었어. 잠이 깬 다음날 형이 부대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나는 정신이 나갔어. SNS에 중독된 직장인이 있었어. 그녀는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어느 곳에서도 SNS에 빠져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퇴근하는 길에 SNS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중간에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만 무시한 채 걸음을 계속했어. SNS에 있는 자신의 과거 추억들을 구경하다가 거의 다 왔을 때쯤 SNS를 다시 켜서 둘러보는데 자기 동네 교통사고 글이 올라와 있길래 뭐지? 하고 사진을 봤는데 횡단보도 차사고라는 글 제목과 함께 여자는 절망했어.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떴고 정면엔 빳빳이 서 있는 친형이 있었다. 형은 바닥에 서 있는 것이 아닌 천장에 붙어 있는 것이었고 나는 부대에서 사고를 당해 이미 죽은 형의 영혼과 마주한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SNS에 중독된 회사원은 휴대폰만 보고 걷다가 옆에서 온 차에 치여 직사당하고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죽은 후에도 모른 채 그대로 영혼만 귀가하던 중에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됐다. 죽고 나서의 SNS로 자신의 추억부터 죽음을 보았는데 실제 SNS의 내용이 아닌 자신의 기억과 죽는 순간까지의 주마등이었던 것이다. 3개월간 소식도 없이 영상을 안 올리던 내가 좋아하던 유튜버가 있었어. 그런데 평소와 같이 땡볕에 더워하며 집에 가던 길에 어느 날 패딩을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어. 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공지 영상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몇 개월간 소식이 없으면 어떠하다 라는 영상입니다. 1개월간 영상을 안 올리면 좀 쉰다는 뜻이고 2개월간 영상을 안 올리면 집안 사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3개월간 영상을 안 올리진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죽어서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옛날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 봐요. 그 영상을 본 나는 절망했다. 잠에서 깨었다. 아침의 밝은 빛이 내 눈을 비쳤다. 좋은 아침이다. 아침을 먹고 나서 준비물을 챙겼어. 오늘은 미술 수행평가가 있는 날. 수행평가 준비를 위해 가져갈 스케치북이 생각났어. 스케치북 어딨지? 순간 하는 소리가 들렸어. 소리가 난 쪽 방으로 가보니 책상 위에 스케치북이 찢어져 있는 게 보였어. 아무도 없는데 찢어지다니 이상해. 황당한 상황에 화가 치미지만 시간이 늦어서 학교로 뛰어가기 시작했어. 잠깐. 스케치북이 찢어졌으니까 수행평가는 완전 망했네. 순간 화가 나 읊조렸어. 학교 가기 싫다. 그리고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 뛰기 시작했다. 계속 뛰었다. 드디어 학교가 보인다가 아니다. 학교가 무너져 있다. 정말 말 그대로 무너져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학교가 무너져? 걱정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일도 아니고 학교가 무너졌는데?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까? 아니지. 이걸 누가 믿을까? 순간 또 혼잣말이 나왔어. 나 어떡해? 첫 번째 이야기. 그 영상을 보던 현재의 나의 시간은 땡볕의 여름이다. 영상 속 유튜버는 패딩을 입고 있다. 이미 3개월이 지나 그녀는 죽었지만 누군가 촬영해놓은 그녀의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처음에 내가 스케치북을 언급하였을 때 스케치북이 찢어져 버렸고 후에 학교를 언급하였는데 학교가 무너져 내려 있었다. 마지막에 나는 나를 언급하고 있었다. 나의 남편은 사랑스러움 그 자체다.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교도 많으며 무엇보다 같이 잠을 잘 때마다 항상 팔베개를 해준다. 그걸 베고 눈을 감으면 스르륵 잠에 든다.
어제는 그 상태에서 두 팔로 허리춤을 안아주는데 어찌나 설레던지 난 내 남편이 좋다. 어느 날 나는 놀이터에서 땅을 파다가 어떤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다. 뭐지? 읽어볼까? 6월 1일 여름이 다가와 날씨가 더워졌다. 내 사방의 벽지는 이쁜 흰색이다. 6월 15일 학교에 가고 싶지만 아빠가 안 된다고 하셨다. 가고 싶다. 6월 28일 여전히 덥고 사방의 벽지는 흰색이다. 6월 30일 춥다. 여름인데 이상하네. 7월 1일 사방의 벽지가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아빠가 오셨나 보다. 일기는 갖고 있다가 이따 맞았어야지. 그리고 일기는 끝이 났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첫 번째 이야기. 나의 남편은 밤마다 나에게 팔베개를 해준다. 근데 어젯밤엔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내 허리춤을 두 팔로 안아주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남편이 이상하다. 두 번째 이야기. 일기의 주인공은 암에 걸렸다. 낫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벽지가 하얀 이유는 병실이라서 그렇다. 28일까진 괜찮았는데 30일부터 추워진다고 한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는 게 아닌 몸이 차가워지는 것이고 7월 1일 날 사방이 검은색인 건 눈이 감긴 것이고 마지막엔 아빠가 온 것이 아닌 저승사자가 온 것이다. 추가적으로 일기를 갖고 있는다고 했으니 시체가 일기 밑에 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을 하던 중이었어. 여관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저녁을 먹을 생각에 행복한 나. 그때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뒤를 돌아보니 8살쯤 돼 보이고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던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나에게 물어봤어. 혹시 땡땡역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아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같이 가겠다고 했어. 그리고 같이 지하철에 탔어. 오늘따라 사람도 안 보이는걸. 가는 내내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리고 역에 도착하자 아이는 고맙다며 손에 쥐고 있던 초콜릿을 주었어. 그 초콜릿 참 차가워서 맛있었는데. 나는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반대편 아파트의 창문으로 한 여자를 봤어. 조금 멀어서 보이는 것은 실루엣뿐이었지만 그 여자는 매우 날씬했으며 멋진 춤을 추고 있었어. 난 그것이 마음에 들었어. 나의 이상형은 춤을 잘 추는 여자였기 때문이었지. 그날부터 매일 그 여자를 바라보았어. 헌데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춤을 더 이상 추지 않고 그저 같은 자리에 거실에 서 있었어. 그러다가 한번 눈이 마주쳐서 황급히 숨었는데 그 이후로 내가 창문을 보았지만 여자는 없었어. 난 그녀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고 어디에 갔는지 궁금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어. 하지만 그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 첫 번째 이야기. 여자아이는 나를 만날 때부터 손에 초콜릿을 쥐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이 초콜릿을 쥐고 있으면 녹거나 따뜻해진다. 여자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부모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 걸 보아 초콜릿을 쥐어진 채 부모에게 버려져 죽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자는 일주일 전 목을 매달아 죽었다. 나는 죽을 때 고통스러워하며 난리치는 여자를 보며 춤을 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후 가만히 매달려 있는 여자와 내가 눈이 마주친 후 여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끈이 끊어졌거나 혹은 죽은 여자가 나를 발견하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이랑 엄청 커다란 폐가에 갔어. 하나뿐인 입구 안쪽으론 엄청나게 어두컴컴하고 축축했어. 무시무시하구만. 입구를 보니 쌓인 먼지 위로 집안을 향해 들어가는 발자국이 많았어. 약간 무서웠지만 친구들이 있어 무서운 티를 내기도 싫고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어. 들어가다 보니 벽에 화살표와 함께 뒷문은 이쪽 라는 문장이 있었어. 에이 뭐야 시시하게 뒷문도 있구나. 뭔가 인위적이고 친절한 안내문에 실망했지만 계속 있는 뒷문 안내판을 따라 더욱 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어. 그리고 화살표의 끝엔 천장에 매달린 고리형 밧줄 뿐이었어.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소개받은 여자의 집에 초대받아 놀러갔어. 같이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한참 떠들고 있었어. 고순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자존감 낮은 남자요.
오히려 제가 자존감을 채워주는 게 좋달까요? 오, 멋진걸요?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단 하얗고 굵은 선이 기반이 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에요. 오, 상당히 예술적인데요? 보고 싶군요. 오늘 밤 별빛이 이쁘다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먼저 보고 올까요? 좋아요. 보고 나서 바로 보여주셔야 해요. 물론이죠. 첫 번째 이야기. 나와 친구들이 폐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입구 부분에서 쌓인 먼지 위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발자국이 많았다고 한다. 집 바깥쪽을 향한 발자국이 없다. 뒷문으로 안내판을 따라가니 도착지엔 뒷문 대신 자살용 밧줄이 달려있다. 집을 나가는 문이 아닌 죽음으로 가는 문이다. 그들은 거기서 영영 나오지 못한 채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두 번째 이야기. 그녀가 그린다는 하얗고 굵은 선의 사람 그림은 살인사건 후 바닥에 그리는 사람 모양의 하얀 표식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옥상으로 유인당해 떨어져 죽을 예정이다. 여자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은 죽음에서 그림으로써의 생생함을 살리는 것이다. 자존감 낮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도 자살로 혐의를 벗기 위한 그녀의 큰 그림이다.